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제가 어제 그 신도시 옆에 구축 아파트의 가격 변화, 가격 패턴을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그걸 꼭 보시고 나서 이걸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제 못 따른 지역들이 좀 있어요. 다산 신도시도 못 따랐고 서울의 그 뉴타운 옆에 아파트들, 구축 아파트들, 자, 그것이 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 것이고, 자, 그리고 시간이 되면 과천, 그런 지역들을 한번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은 신도시 옆에 구축의 변화 패턴이었는데, 자, 오늘은 개념을 조금 바꿔서 보셔야 돼요. 더 넓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신도시뿐만 아니라 개발 지역 옆에 구축의 변화. 자, 그러니까 도시 정비 사업이 뉴타운 사업의 형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한 그 개발지 옆에 구축의 변화. 자, 뉴타운 산업이라는 건 대규모 산업이니까 그 주변의 주거 환경이 확 바뀌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서울 도심은 뭐 교통 인프라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주거 환경이 확 바뀐다. 서울 도심에서는 그 주거 환경이 중요해요. 왜냐면 옛날에 다 빌라들이거나 그 도심 재생을 하기 때문에 개발 전과 개발 후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 다른 소도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육 환경도 좋아지죠. 상권도 좋아지죠. 당연히 그 주변지 아파트 가격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한번 가격의 변화를 보고 그 구축의 가격들이 어떻게 가격 변화가 일어났는지, 어느 시기에 일어났는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시흥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미개발지였잖아요. 그 구축도 가격이 뭐 얼마 안 되고, 목감 같은 경우에. 자, 그런데 신축도 가격이 장담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통 여건이 좋아지고 개발 계획이 나오면서 이제 가격이 급등을 했죠. 자, 그런데 뒤늦게 올랐어요. 우리가 봤듯이 2020년도 5월경에 좀 최고만한 급등을 했어요. 그만큼 늦게 올랐다는 거예요, 가격이.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천 주식정보타운이라든지 아니면 다산 신도시라든지 비교적 그 강남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 자, 그런 지역들은 가격이 늦게 반영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늦게 반영되지 않더라. 가격이 어떻게 보면 그 동시에 조금씩 올라가다가 급격하게 오른 것은 2020년 5월이더라. 자, 그런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입지에 따라.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그 주변지가 개발될 때 똑같이 올라가더라. 똑같이 어떤 조금 신도시보다는 덜하지만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자, 그런데 비교적 동시 진행을 하더라.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신도시의 입성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자, 입성을 할 때 청약을 해서 분양받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우니까. 자, 그런 구축의 아파트를 사서 나중에 그 구축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를 사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당해 자격으로 분양을 받든지. 자, 그런 전략으로 이용을 해도 된다. 너무 그 되지도 않는 가점을 가지고 청약만 기다리는 것도 방법은 아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택의 폭을 넓게 가져라. 구축이라고 무조건 무시하지 말고. 자, 그렇다는 거예요. 공급량이 모자르면 어느 시기에는 다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축의 신도시 개발 지역의 부의 효과가 다 반영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신도시보다 어떤 경우에는 구도심이 더 인프라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더 입지가 좋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더 입지가. 자, 그게 바로 다산 신도시 옆에 있는 구리예요. 구리 구도심이 인창동이죠. 이런 지역들은 이게 강남의 접근성도 좋고 8호선 연장이 돼도 강남의 접근성이 더 좋아지고, 자,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되는 지역의 아파트는 가격이 더 급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축의 입지의 아파트가 신축보다 더 좋다. 자, 그리고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 아파트면 미리 선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미리 선점을 해야 된다.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 특이한 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남양주가 이 도시가 핫하게 된 것은 이 구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다산이라는 거대한 그 신도시를 진 거죠. 이 지금 공공주택지구하고 이게 두 개가 이렇게 겹쳐서 커다란 도시를 만들고 인구가 유입되고, 이것 덕분에 이제 8호선 연장이 구리시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남양주까지. 구리를 통해서 남양주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이 다산과 구리가 전체가 다 개발 교통 인프라가 좋아지고 상권이 좋아지고 인구가 많아지니까 자 그러니까 다산이 먼저 올라가고 자 그다음에 이제 구리가 또 올라가고 자, 이 주변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 보시죠 한번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이제 다산 지구인데 이 옆에 있는 이 아파트 밑에 아파트 이 아파트들이 아무래도 많은 그 수혜를 받았겠죠. 지금 지구와 다산 신도시와 중간에 꼈으니까 뭐 상품만 구축이지 이거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같은 신도시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옆에 있는 아파트들, 이 지역에 있는 인프라들, 상권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공원들. 자, 그러면 한번 이 부영 아파트를 한번 보시죠. 단지가 제일 크니까. 자, 이걸 보시면은 2019년도에도 4억 2,800. 4억 정도네요. 자, 4억 정도인데 지금 최고가가 5억 9,600. 뭐 평균 가격이 한 5억 5천. 자, 그러니까 거의 1억 5천이 올랐네요. 1억 5천이. 자, 1억 5천이 올랐어요. 자, 그 오른 시기를 보니까 역시 여기도 2020년 3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 2020년 3월. 자, 이게 바로 신도시 개발 효과라는 거. 개발 효과. 자, 그러면 이 다산지구가 급등할 때 다산을 사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아파트를 샀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도 지금 보면 그렇게 올랐어요. 자, 다른 아파트 한번 보시죠. 자, 그린타운 1단지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도 보시면 큰 평수인데 최고가가 6억 5천을 찍었어요. 6억 5천을 찍었는데 2019년, 2020년까지만 해도 한 5억 5천. 5억 5천이니까 한 1억 정도가 올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힐스테이트 황금산. 요거는 새 아파트니까, 새 아파트인데 한번 보시죠, 한번. 자, 여기도 한 2019년 12월, 2020년 초까지만 해도 5억 4천이었는데 이게 8억 2천이 있어요. 8억 2천. 5억 5천이었는데 실제로 찍은 거는 6억 9,500이네요. 호가는 8억 넘게 나오는데 실제로 찍은 거는 6억 9,500. 자, 그러니까 한 1억 7천 정도가 오른 거예요. 1억 7천 정도가 올해 5월 달 정도에 급격하게 올랐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신도시의 효과가 뒤늦게 나타났다는 거. 자, 이런 지역들을 미리 선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지역을 만약에 여기를 분양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뭐 전매 제한에 묶였거나 그러면 이런 지역을 사서 이런 지역에 시세가 나오면 팔고 이런 지역으로 이사 가라.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김포하고 남양주, 뭐 구리, 뭐 이런 지역이에요. 자, 이런 지역에 한번 구축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제 대림 아파트. 이건 오래된 아파트인데, 자, 이게 최근 매매가, 자, 104를 보시죠. 104면은 한 40평 정도 되겠네요. 자, 이게 최근에 뭐 하나 찍은 게 7억 1천까지 찍었어요. 올 초에 찍은 게 6억 2천. 거래는 많지 않은데, 올 초에 찍은 게 한 5억 한 9천까지 찍었네요. 그러면 그래도 한 1억 한 2, 3천 올랐잖아요. 자,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는 걸, 이렇게 많이 올랐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구도시가 늦게 반영되는 거예요. 구도시가 결국은 이런 게 결국은 오르는 이유는 뭐냐? 역시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교통 역세권이잖아요. 역세권. 그리고 신도시의 어떤 부의 효과,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상권이 좋아지고 자, 그런 효과. 자, 그리고 이 지역은 구리 지역은 입지로 보면 이 지역이 안쪽보다는 더 낫겠죠. 어떤 주거 환경은 이쪽이 더 나을 수 있지만 다산 신도시가 자, 입지로 보면 여기가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지역도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한번 그 신내를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신도시를 봤는데 서울 도심에서는 커다란 규모의 어떤 개발은 택지지구 아니면 뉴타운이에요. 자, 근데 그나마 이제 택지지구는 이제 개발이 뭐 쉽지 않고 마곡이 마지막이었으니까. 자, 이 신내 택지지구를 한번 보시죠. 이 지역도 이 신내역 역세권이에요. 역세권. 자, 역세권이고 더블 역세권이네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택지지구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주변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더 좋아지겠죠. 여기 상권이 좋아지니까. 그리고 역세권이고. 자, 교육 환경도 좋고 공원도 있고 자, 그러면 이 부근의 아파트도 가격이 올라갔겠죠. 자, 한번 보시죠. 자, 신내 11단지 이쪽을 한번 보시죠. 예. 자, 이쪽을 보시면은 25평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이게 최근에 7월 달에 거래된 게 4억 3천이에요. 4억 3천. 자, 1월 달에 3억 5천이에요. 8천이 올랐죠. 물론 이런 지역이 오른 것은 이제 그 갑자기 공급량이 모자라서 이제 이렇게 오른 경우도 있지만 바로 다른 지역보다는 더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가격이 급등을 했다. 자, 급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신규 택지 옆에
어떤 부의 효과를 누리는 거라는 거죠. 자, 다른 지역 한번, 다른 아파트 인근에 한번 더, 하나 더 보시죠. 자, 이 동성 1, 2차 아파트. 1993년도 아주 썩다리 아파트예요. 자, 썩다리 아파트인데, 거래도 많이 됐어요. 자, 보면은 2019년, 2020년도에 2월 달에 상하겠어요. 상한가가. 지금 얼마인가 보냐면 5억 3천까지 찍었어요. 1억 3천 정도 올랐네요. 1억 3천. 최소한 1억이 오른 거예요. 25평 아파트인데 1억이 오른 거예요. 자, 이런 아파트의 효과도 바로 이런 효과라는 거예요. 이 택지지구 바로 옆에 어떤 그 딱 붙은 그 구축의 아파트. 자,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썩다리 아파트인데 확신이 안 드는 거죠.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그런데 매수하는 사람의 자신감을 주는 이유가 바로 이런 아파트들이, 이런 신축 아파트가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그리고 이 주변이 좋아졌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가격에 여기는 예를 들어서 7억인데 여기는 3억 5천, 4억밖에 안 해. 자, 그러니까 갭 매우기를 하더라는 거야. 갭 매우기를. 자, 이런 현상이 서울에 이렇게 조그만한 택지지구 옆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를 한번 보시죠. 흑성 뉴타운을 한번 보시죠. 흑성 뉴타운이 이제 최근에 그 아크로 리버하임이죠. 자, 여기가 20억이 찍었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죠. 자, 20억, 19억, 최근에 찍은 게 19억 1,500이네요. 그러니까 20억을 찍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최고 마지막 거래된 게 이제 19억인데, 자, 이 지역의 아파트도 이게 이제 대규모 개발이잖아요. 뉴타운이라는 거. 그리고 역세권이고.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나? 이 대한민국의 또 최고의 비싼 아파트가 이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지 않습니까? 자, 이 아크로 리버파크의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가격 매우기가 되는 거예요. 가격 차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고 한강 조망이 되니까 20억까지 가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흑성 뉴타운이 또 뜨니까 요즘 최고의 그 서울에서 최고의 인기 있는 뉴타운 중에 하나가 노량진 뉴타운이에요. 노량진 뉴타운. 여기가 프리미엄이 굉장히 비싸요. 또 개발이 되면 입지가 좋지 않습니까? 바로 흑성 뉴타운 바로 옆에 있고, 노량진 뉴타운이 또 완성되면 커다란 두 블록이 되는 거예요. 여기네요, 여기. 자, 커다란 두 블록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가 용산이에요, 용산. 그리고 여기가 여의도야. 아유, 좋죠. 그죠?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용산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영등포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자, 사동 팔달의 지역이라는 거예요. 사동 팔달. 자, 어떻게 보면 강남이니까 이쪽은 강남의 마포 같은 지역이에요. 마포 같은 지역. 자, 그러니까 이 노량진 뉴타운도 어떤 그 부의 효과, 흑석동의 부의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신길 뉴타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자, 그러니까 흑성 뉴타운은 이 반포 지구의 부의 효과를 누려서 이렇게 가격이 급등을 하였고, 자, 그 다음에 노량진 뉴타운은 바로 흑성 뉴타운의 또 그 효과를 봤다, 부의 효과를 봤다. 자, 그렇게 두 택지가 붙으니까 더욱 시세가 올라가더라. 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서울 도심지 내에서도 개발 택지지구가 있으면 그게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목동에서도 나타나고, 그리고 신정동 뉴타운에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상계동 노원구가 요즘 강세지 않습니까? 상계동 그 주변에서도 나타나고, 자, 그런 지역, 자, 그런 지역의 어떤 그 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아파트는 우리가 이렇게 실거주로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계속 가격이 그 부의 효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자,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과천을 한번 보시죠. 과천은 좀 특이한 경우인데, 과천하고 이제 광명을 보시면 돼요, 요번 시간은. 자, 여기가 이제 과천 지식정보타운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가 과천 신도시예요. 뭐 과천 신도시는 중강남이니까. 자, 이 중강남에 또 그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건 뭐 이제 받으면 로또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또 구축의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갔겠죠. 자, 바로 이제 그 대표적인 아파트가 이 동편마을 아파트예요. 동편마을. 자, 이런 아파트가 어떻게 시세가 올라갔나 우리가 한번 보셔야 돼요. 보셔야. 자, 이거는 제가 또 얘기했지만은 이런 지역은 고급지잖아요. 고급지. 자, 고급지다 보니까 시세가 거의 이 과천 올라갈 때 준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준에서 비슷하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아파트는 벌써
과천이 올라가는 2017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올라서 지금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고급지에서는 그 더 구축이라고 해도 더 빨리 올라가더라. 더 빨리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그 당시에 또 그렇게 구축도 아니었고, 자, 보시면 이게 몇 년도형인가요? 이건 2012년도형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새로운 그 개발 지역 옆에 신축은 거의 이렇게 동시에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구축은 좀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타이밍이 늦고, 자, 신축은 더 빨리 올라가더라. 자, 그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광명을 보시죠. 자, 이 광명은 좀 특이한 지역이에요, 광명은. 자, 광명은 특이한 지역인데, 이 광명 역세권이 여기가 중심지였어요. 여기가 가격이 급등을 했죠. 요즘 뭐 13억, 14억까지 나오네요. 자, 이 지역이 뜨니까 투자자들이 어디로 몰려갔냐? 바로 이제 그 광명 뉴타운, 광명 재개발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다 몰려갔어요. 자, 그래서 이 지역이 가격이 떴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광명 역세권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광명도 가격 갭 메우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광명 역세권, 광명 재개발 프리미엄이 올라갔는데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 인근에 있는 아파트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광명 해머루, 뭐 이 역세권하고는 좀 멀지만 광명 그 뉴타운에 바로 붙은 아파트. 자, 이런 아파트가 가격이 조금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최근에 거래된 게 8억 2천이에요. 자, 8억 2천이면 거의 신고가네요. 여기도요. 자, 신고가인데 이게 2019년 연말에 한 6억 정도, 6억 2천. 6억 2천이면 2억이 올랐네, 2억이. 자, 그러니까, 자, 물론 이제 서울에 그 5월, 6월에 오를 때 뭐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로 올랐는데, 자, 그게 결국은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국토 균형 발전에 있어서도 3기 신도시를 만든다든지 주변에, 그 다음에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그 주변지의 아파트 가격도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극을 받을 수밖에 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그 주변지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또다시 신축이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주변지의 아파트를 팔고 다시 신축으로 또 갈 거니까. 자, 그런 개발이 많으면 결국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부의 효과로 인해서 그 주변지의 구축에 영향을 주고 그 구축에 오른 가격을 팔고 또다시 신축으로 들어오고. 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이 계획을 잘 짜야 된다. 너무 서울 수도권에 집중해서 개발을 터뜨리면 지방 도시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의 가격이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간다는 건 그 지역이 계속 좋아진다는 거고 계속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 돈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에서 다 서울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자, 이렇게 가격이 이 광명 역세권 개발하니까 또 올라가더라. 자, 다른 지역 하나 더 보시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광명 역세권이 재개발이 되니까 바로 이 철산동에 있는 주거 아파트들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여기가 광명 역세권이 개발되고 광명 뉴타운이 개발되고 그러니까 그 철산동의 전통의 그 재건축 지역, 자, 이런 지역도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 주공 아파트 한번 보시죠. 자, 이런 조그만 주공 아파트 보시죠. 주공 10단지 한번 보시죠. 아무나 찍어서. 이게 뭐 20평도 안 되겠네요. 자, 20평도 안 되는 아파트가 지금 시세가 4억 정도 하네요. 평균 4억 정도인데, 자, 이것도 2019년, 20년 4월에 3억이었어요, 3억. 자, 그러니까 1억이 올라갔어요, 1억이. 자, 1억이 올라갔다.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어떤 개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개발 효과에 대한 기대감.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3억일 때는 왜 사람이 안 샀을까? 자, 간단해요. 이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 된다는 것도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자, 그리고 이 시세가 올라오는 시세인데, 비싼 가격인데, 뭐 과연 이 가격에 사야 되나 의문이 갔었는데, 역세권과 광명 재개발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신축을 지면 저 정도 가격을 하는구나. 신축이 될 수 있는 이 주공 아파트, 예를 들어 그런 아파트들도 가격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구나 하고 확신을 갖게 되니까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뭐 실수도 들어오고, 자, 그렇게 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간다. 그런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하셔야 앞으로
어느 지역에서 내가 미리 선점을 하고 들어갈 수 있나.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도시의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어떤 그 A급 지역, 그 재개발 지역, 또 신축만 공략을 해서 뭐라고 할까요? 어떤 가격이 너무 급등해서 타이밍을 놓쳐서 이렇게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지역들, 이 주변지 지역들은 살 기회를 많이 준 거예요, 사실은. 살 기회를 많이 줬는데, 그걸 놓친 거죠, 일반인들이. 자, 일반인들이, 무주택자들이 그런 기회를, 이런 것을 알면 앞으로 그런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겠죠. 자, 그런 지역들이 아직도 서울에는 많다. 아직도 서울에는 많아요. 제가 뭐 일일이 그건 다 여기서 설명해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떤 시세에 대한 교란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러한 접근 방법이 필요한 거는 결국 미래의 도시에 대한 이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미래의 도시인 그림이 그려져서 보다 좋은 환경이 되면 보다 많은 수요가 몰릴 것이다. 자, 공급이 모자랄 것이다. 자, 그리고 거기다가 더 앞으로 그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올라갈 수 있다. 예, 뻔한 얘기예요. 사실은 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다 놓치고 있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철대갑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